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종료됩니다. 북한 상봉 단장은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우리 해군이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 첫날인 지난 24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어선 단속정에 대해서 이 경고 사격을 가하자 북한은 고의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리해보고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현재 2차 상봉단의 작별 상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 반까지 진행될 텐데요. 자, 이번 행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돌아오시게 되고요.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 같은 어떤 반향이나 국민적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과거에는 뭐 부자 상봉이라든가 부부 상봉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일부만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런 극적인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좀 덜하고 예. 그다음에 또 숫자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예. 13만 명이 신청했는데 예. 연간 한 3, 4천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예. 신 대표님. 저는 그 이산가족 상봉 이 행사를 보면서 98살 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93살 되신 분도 계시고 북측에서 오신 분도 뭐 그러한 고령자가 계시고 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오향호 납치 사건의 예.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은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문제로 다뤄야지 이것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이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 지금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또 한 번 보고 또 돌아온다면 그게 또 마음의 또 상처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또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북측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정치화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작별 상봉이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차 또 2차 상봉 두 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큰 불상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라면 같은 게 선물 주고받는데 북측에 좀 이게 뭐 업무리니 선물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네.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취재진에 대해서 좀 껄끄러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이만하면 다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전 같으면 네. 정말 더 큰 아무것도 아닌데 꼬리 잡아서 뭐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이 우리 측 가족들이 북측 가족에 준 선물에 대해서 오물이라는 표현은 자기네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선물들이 북한 체제를 흔들 만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뭐 초코파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속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예. 또 의약품 같은 게 굉장히 품질이 좋죠. 예. 그런 것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예. 감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문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취재진에 시비를 이제 거는 것은 예, 예. 취재들이 이제 가까이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의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북측 가족들이 발언하는 걸 찍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찍으려고 그러면 이제 못하게 하죠. 예. 가끔 보면은 그게 보면은 북측 가족들이 충성심에서 김정은이나 북한 예.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스꽝스럽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희화하고 예. 우리 언론에서 막 보도하면은 자기들이 체제에 불리하니까 예, 예. 뭐 대한민국 언론을 조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못 찍게 하는 거고 또 그런 가족들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비참한 북한의 생활성이 드러납니다. 자기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들어보면 상당히 비참한 생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걸 취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별 상봉 화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긴급 전달 받아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1차 가족 상봉 방금 전에 오전 9시 30분부터 금강산 호텔에서 이번 상봉의 마지막 행사인 작별 상봉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이 작별 상봉은 1시간이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들어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자, 1차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작별 상봉 가고도 1시간이 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금 전해드렸는데 다시 이제 이거 작별 상봉이 끝나면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별 상봉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총 6차례에 걸쳐 12시간 정도 만나셨어요. 60여 년에 걸친 어떤 회한, 슬픔 이런 것도 다 풀어내기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좀 할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 1, 2차 상봉을 보면서 이번 물론 지금 진행 중인 2차 상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단체 상봉에서는 이 북측과 남측 한 가족씩이 건강상 이유로 단체 상봉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운 소식도 현장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장 보시면 마지막 이제 작별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마지막 남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상봉 행사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바다가 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60여 년 만에 만남, 눈물겨운 어떤 감동적 사연들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었죠. 2차 상봉에는 지금 이상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98세 할아버지가 남측 아버지죠. 북에 두고 온 두 딸에게 65년 만에 꽃신을 선물하는 장면도 보면서 많은 분들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또 1차 상봉 때는 결혼 6개월 만에 헤어져 60여 년 만에 만난 부부의 사연도 전해지기도 했었죠. 자, 기약 없는 작별, 안타까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상봉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버스로 떠나보내면서 많은 분들 손을 차마 놓지 못하는 장면 저희들 지켜봤습니다. 오늘 2차 상봉도 마찬가지 상황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가 팬님인데. 자, 신 대표님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런 상황들은 지금 헤어져야 한다는 너무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자고 하시지만 정말 저게 허공에 대한 어떤 공한 외아림이 되지 않을까, 외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게 더 가슴 아프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헤어지고 나면 그것이 더 상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제가 사실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고 한번 해보셨던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 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하고 나니까 좀 후회가 오더라. 왜냐하면 뭐 수십 년을 갖다가 그 사실은 어떤 그 가슴 아픈 시기를 사실은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묻어두었던 것이 다시 꺼내져 가지고 다시 그 어떤 그리움이 증폭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서신왕래라든지 또 제3국에서 다시 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한 번 할 때 뭐 90가족, 100가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100년이 가도 사실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금강산이든 뭐 어디든 항상 원하면 북측도 사실은 여행의 자유가 안 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면 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주의적 조치는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 자, 교수님 지금 현장 화면 저희들이 직접 지금 작별 상봉 화면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너무 슬픔에 겨워가지고 무슨 말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엊그저께 이제 북쪽 상봉 단장이죠. 리추길 중앙적십자회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신 교환 등 편지 접촉 이런 것들, 상시 접촉. 생각해보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측과도 협의를 할 생각이다 했는데 자, 정리와 이런 부분들 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우리한테 남북 회담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유일한 겁니다. 또 우리가 현재 우리 신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뭐 상례화, 그다음에 뭐 전면적인 생사환이나 뭐 편지 교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카드로 조금 내보이면서 그걸 가지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 사람들이 현재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 가지고는 자기들이 덕볼 게 별로 없습니다.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지만 북한이 현재 굉장히 그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북한과 중국 관계입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를 개선시켜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지원도 받고 또 김정은이가 현재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한 유일한 지도자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국을 한번 가든가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게 되면은 뭐 서신 교환이라든가 뭐 화상 상봉 정도는 다시 합의에 이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9월달에 북한이 그건 합의를 했었어요. 합의를 했다가 이제 이산상봉 며칠 전에 바로 이제 그걸 뭐 무산시켰었는데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기는 어렵지 않다 생각하니까 일단은 뭐 화상상봉하고 편지교환 정도는 북한이 다시 합의해 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8.25 이제 합의사항을 이행을 하고 첫 케이스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후에 이제 북측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올해 안에는 열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열리게 될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북한은 또 어떤 다른 전제 조건을 걸고 이번에는 행사를 또 허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신대표님이요? 이제 북측이 그 서신 교환이나 추후 협의를 갖다가 상내와 정내화에 대해서 협의를 예. 할 의향이 있다라고 예. 말을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을 또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금강산 관광 예. 재개라는 전제 조건을 따랐는데 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사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이사 조치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 그리고 박광자씨 피살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 대응해서 예.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조치인데 이것을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에 연계해서 오이사 조치를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을 인지를 삼아서 예. 오이사 조치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는 것이 예. 뭐 대단히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러한 그 예, 인권적인 이건 인권입니다. 인권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 냉전이 무너진 1990년도 이후에 전 세계 자기 가족을 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예. 못하는 이런 예.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의 이런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자기 가족을 못 만나는 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북한이 이런 것에 자꾸 전제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예. 저는 북한에게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예. 자꾸 전제 조건을 달면 그들이 원하는 이익이 안 옵니다. 모든 것은 내려놔야 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큰 이익이 온다.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2차 상봉단의 작별 상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자,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 우리 측 상봉단 오후 1시 30분에 금강선을 떠나서 육로를 통해 오후 5시 20분쯤 속초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모두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신 대표님. 지금 2차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24일 서해 쪽 금강산은 동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해 쪽 국방 한계선에서 자 우리 경비정이 북한 어선 단속정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해서 북한 어선 단속정이 퇴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북한이 뭐 고의로 내려온 겁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고의로 내려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단속정은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중국 어선이나 예. 북한 어선, 특히 이제 중국 어선을 단속하러 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어업 조업권 전부 서해 함대 사령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 예. 조업권은. 예. 그러면 중국 어선이 자기네들에게 조업권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고기 잡아라 수 있죠. 하고 예. 해줄 수 있는데 이를테면 허가받지 않은 고기를 잡으면 이제 납포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단속하는 건데 예. 그러면 자기네들 어장을 허가받지 않은 배가 들어오면은 어디가 내 어장인가를 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즉 GPS 같은 그런 대수상 레이더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NLL이고 어디가 남측 수역, 어디가 예. 북측 수역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0m를 내려왔다는 것은 예.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참수리 고속정 해군 참수리 고속정에 경고 방송을 했어요. 경고 방송을 하면 예. 즉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러 거기서 자꾸 더 내려오면서 어물쩡거렸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그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에서 지금 이제 육군 출신으로 그 해군 출신의 최윤희 합참의장이 임기를 다해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 바뀐 합참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냐 안 보는 사람이냐 저는 한번 간을 떠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과거 한 12년 전에는 이렇게 남북 관계가 막 정상회담 추진을 하고 남북 관계 이산가족 상봉하고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있을 경우에 예. 북한이 NLL을 침범을 했을 때 예. 우리 해군이 즉각적인 반격을 한다면 예. 그 사람 문책당했습니다. 진급도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뭐 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든지 어쨌든 북의 도발에 서 강력하게 응징보복을 하라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에요. 예. 그러면 이 합참의장도 지금 좀 눈치를 보는 사람인가 안 보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그러면 눈치를 안 보는 사람으로 이제 판명 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첫날인데도 그냥 사격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사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또 조금 더 그 강도를 지켜야겠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국정감사나 또 다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한국 내부에. 또 자기네들이 그렇죠. 또 알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왜 합참의장은 북한이 내려왔는데 응징보복하지 않고 경고사격 안 했냐 해가지고 또 군을 흔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사격하지 않으면 군을 흔드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고 사격을 하면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 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안보를 흔드느냐 이렇게 또 이중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소재였다고 봅니다. 교수님, 우리 군은 이제 교전 수축에 따라서 네, 뭐 적절히 대응을 했다 이런 반응인데 북한은 군사적 도발이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어요. 뭐 네. 8.25 남침 그 합의사항이 뭐 물거품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과정에 대해서는? 네, 저 사람들이 그 뭐 8.15 이전까지 돌아갈 수 예, 예. 있다라고까지는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보복하겠다는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그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데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강할 입장을 그 보여서 예, 예. 그걸 파탄시키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고 예. 저 사람들이 그 도발한 그 저희를 제가 뭐 저 분석해 보자면은 예. 아까 이산가족 상봉이 그 남북한 그 관계 개선에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그 당국간 회담이나 군사 회담을 할 때 북한이 또 우리를 그 난처하게 하고 우리가 도대체 물러설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NLL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예. 북한은 NLL 문제에 들고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 사람들이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면은 통일부하고 통전부하고의 그 회담하고 라인. 그다음에 예. 국방장관 회담을 이제 개최하자 그럴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면 남북한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 그때 이 사람들이 NLL 문제 들고 나기 위해서 하나의 그 큰 카드 하나 들고 나기 예. 위해서 도발을 한 것이고 또 하나 북한이 이번에 노리는 목적은 예. 남북한 현재 이산가족 상봉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북한 내부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남한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고 그 남조선이 군사 깡패가 아니고 나름대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런 거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예. 남북관계 개선되면 북한의 대남 적개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한 것이 대남 적개심 가지고 유지하는데 남북한 남한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면 예. 체제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북한이 조선중앙TV하고 중앙방송 예, 통해 가지고 예. 남선 군사 깡패라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예. 적개심을 복돋기 위해서. 예, 뭐 도발하면 저희들이 확성기 확 틀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당국 회담도 이제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 지금 뭐 장거리 로켓이나 뭐 핵 실험을 당장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징후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신 대표님? 뭐 이번 포사격으로 그 남북 관계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이것은 뭐 아주 경미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이산가족 상봉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서 북한이 어느 정도 한국 정부에게 명분만 세워주면 예. 오이사 조치 해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예. 사실은 뭐 어떤 거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주면 되겠느냐라는 예. 의논을 해야 되죠. 예. 무턱대고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시켜줄 테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그 말인즉슨 오이사 조치 해제하란 말인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명분을 제공하는 북한의 그러한 결심이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북한 현재 내부 정서도 봐야 됩니다.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창건세 뭐 10몇 프로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돈이 많이 들었죠. 예. 현재 그 남한하고 관계 개선하지 않으면 유체대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분간은 그 남북한 관계가 해빙 무드로 계속 갈 것이고 당국 간 회담도 열릴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마 오이사 조치 문제도 굉장히 깊숙이 논의가 돼서 아마도 현재 우리 국민들도 예.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를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예. 남북한 관계가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아마 최고의 그런 좋은 상태로 그래요? 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두 있습니다. 분의 전망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